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32화 에스트로겐 우세증 치료 방법.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네, 저도 진행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예, 치료를 할 수 있나, 네. 어떻게 혹순이들을 혹을 안 커지게 할 수 있나. 네, 수술 없이도 그렇죠. 작아지게 할 수도 사실은 있고. 생각해보니까 안젤리나 졸리도 혹순이었네요. 그러네요. 아니, 졸리가 저를 알았으면 원장님을 미리 뵀었으면 그랬으면 제가 그래도 조금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유방암이 생길 두려움 때문에 네. 유방을 절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뭐 남자들이 전립선 암이 생길 것 같으면 뭐 전립선을 제거해야 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 자체만으로 암이 이미 스트레스인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건데 거기다가 내 신체의 일부분을 그냥 암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절제를 한다는 것 근데 자체가. 그거는 사실 진짜로 사실은 좀 잘못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난소고 네. 몸에 이제 우리가 환경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작용하는 여러 말단 중에 하나가 유방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에 유전자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네. 겁날 수는 있는데 몸에서 유방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에스트로겐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유방만을 절제한다고 해야죠. 절제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되게 이제 이거는 시험 전날에 그냥 답만 외서 시험 보는 식이죠. 그럼 그 많은 유방암 환자들 다 절제한 환자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점점 많아지니까 네. 이제는 관리를 하는 거가 더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치료 방법이 정말 있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몸의 대사를 변경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사를 바꾸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검사들이 되게 정밀해져서 외국에 이제 검사를 보내면 여성 호르몬이 쫙 나와요. 네.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E1, E2, E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또 화학 시간 같은. 네. 근데 이제 E1은 나쁜 에스트로겐이고 걔 E1이. 네. 네. E3는 암을 안 일으키는 거고. 네. 근데 내 몸에 나쁜 게 많은지 좋은 게 많은지 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그러면 그거를 비율을 바꾸는 거죠. 그거를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바꾸기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호르몬이 좋은 게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나오고 그럼 그거 보고 바꾸죠. 바꿔나가죠. 근데 바꿔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큰 가이드라인은 그 장, 간 해독하는 거. 장하고 간을 해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이 도움이 되고. 항산화제. 네.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네. 비만 개선 도움이 돼요. 비만 개선이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되게 도움이 커요. 그러니까 그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발라도 네. 아까 프로게스테론 크림이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은 바르는 거예요. 먹는 게 없거든요. 그걸 몸에 발라요? 발라요. 오, 먹는 게 네네. 없어요. 네. 근데 호르몬제는 사실은 대부분 주사제 아니면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장에서 이게 흡수가 한번 걸러지면 네. 많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발라도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네네. 그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바를 때 대부분은 좋은 효과를 보는데 프로게스테론 크림 발라도 오히려
안 좋은 효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대사가. 그런 분들은 거의 다 해독 문제랑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그게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빵순이, 떡순이 그 인슐린 저항성 떡순이랑 장간 해독. 떡순이랑 덕선이는 다른 거죠. 비슷한데 발음이. 근데 여성들이 중년 여성들이 밥보다 나중에 빵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빵을 좋아하게 돼서 제가 지금 아니 밥보다 떡을 더 좋아하잖아요. 빵이 아니라 아, 중년 떡. 여성들이 떡. 네. 떡. 그럼 이미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몸은 계속 그걸 먹어가고 있고. 예. 치료할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밥빵, 면떡, 설탕 다 끊어야 돼요. 최대한 안 드시게 해요. 안 드시고 그 몸에 있는 기름 독소를 빼려면 기름 독소. 네. 옛날에는 해독한다 그러면은 풀만 먹고 해독했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 해독- 환자도. 네. 요즘에는 풀이랑 기름이랑 같이 드시라 그래요. 기름 예를 들면 뭘 먹어요? 해독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기버터 기버터. 들어간 그 무카페인 무카 아방이라고 그러죠. 무카페인 아이스 방탄. 네. 그거를 오늘 4잔 먹었죠. 괜찮으신 거죠? 몸이 버터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발음이 더욱더 훌륭하셨군요. 근데 제가 워낙 담백해서 느끼해지진 않는데 이런 좋은 기름을 많이 먹으면 오. 기름이 빠져나가죠. 몸에 기름이 그러니까 쌓여 있는 기름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많이 먹어야 나쁜 기름이 나가요. 그 기름은 기름으로 빼는 거예요? 기름으로 빼야 돼. 왜냐면 기름때가 물에 잘 안 식히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해독한다고 하면 온갖 야채들 뭐 이런 거 뭐 나물 아니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먹는 줄 알았어요. 해독할 때 야채와 지방이에요. 야채와 지방. 야채와 지방을 대부분 먹은 게 제일 좋고요. 지방 중에서도 풀 먹은 고기는 좋은 지방이고 풀 먹은 고기. 네. 풀 먹은 고기는 해독이 돼요 몸이.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에서 풀 먹은 고기를 찾으려고 그러면 양고기집밖에 없더라고. 거기는 막 뉴질랜드 평원위에서 막 뛰어노는 양들 그림 있고 거기 진짜 풀 먹은 고기들이니까. 네. 왜냐면 뉴질랜드는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반지의 제왕도 거기서 산다 그러고 아바타도 거기 살고 그래서 그런 그 좋은 지방을 많이 먹고 네. 그다음에 뭐 진짜 유기농 계란이나 버터나 치즈 같은 거 드셔도 돼요. 그다음, 치즈. 네네. 생압착 들기름, 오메가 3 뭐 이런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 근데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 불에 구우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산화되기 때문에 그냥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야채와 저희는 유방암 환자들도 지방을 많이 먹게 해요. 유방암 환자들이요? 네. 유방 환자들은 지방을 많이 먹게 해요. 왜냐하면 유방이 다 지방이니까. 왜냐하면 몸에서 들어간 재료에 따라서 몸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 좋아지는 병이 일단은 유방이 좋아지고요. 네. 또 지방이 어디 있냐면 뇌에 있으니까 뇌가 네. 좋아지고 네. 애들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네네. 눈이 좋아져요. 모든 지용성 비타민 A, D, E, K부터 해서 오메가 3 이런 거 먹으면 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가 기름이에요. 피부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세포막이 기름이에요. 세포막. 그러니까 세포막에 기름이 있어야 세포와 세포들끼리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막의 기름은 마치 우리의 핸드폰과 페이스북과 우리 밖에 커피 전문점 같은 역할을 한다. 소통의 역할을 한다. 오늘 비유 참 좋으시네요. 그래서 가공기름을 먹거나 기름을 안 드시는 분들은 세포들끼리 교류가 안 돼서 이 집단 생활이 안 돼. 같이 협력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노폐물 같이 배출시키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홀로 독도 그래서 있는 요즘에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소통의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소통하기 위해서 커피 전문 사람들이 박실박실하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안 하면 카톡 안 하면 뭐 소외다는 거 그렇죠. 같고 핸드폰은 신체의 일부기 때문에 네. 이제는 호모 포노 사피엔스라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죠. 네. 핸드폰은 내 몸의 일부기 네. 때문에 장착하고 다녀야 되는. 장착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문화가 있는데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게 몸 안에서는 기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름을 오도해서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네. 윽과닥에서 아직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관념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그 지방 세포들이 변화가 돼요. 우리 몸은 계속 리뉴얼 되기 때문에 재료로 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방이 많은 장기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좋은 지방을 계속 지방을. 먹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에센셜 오일을 많이 쓰죠. 에센셜 오일. 네. 에센셜 오일이 오일이잖아요. 네. 사실 에센셜 오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오일 자체가 기름인데 그게 뭐 생강도 오일이고 네. 거기서 오일을 짠 거죠. 추출한 음. 거지. 그다음에 뭐 로즈에서도 오일을 짤 수 있는 거고 그런 오일 자체가 좋은 오일이죠. 식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오일인데 그 자체가 이제 몸에 있는 안 좋은 기름들을 빼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기름을 많이 먹고 풀도 많이 먹고 근데 풀은 잘 씻어 먹어야 되고 잘 씻어서. 왜냐면 네. 농약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풀을 뭐 여기 보면은 뭐 요즘에는 뭐 식초에다가 뭐 씻어 먹으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풀만 먹는다 그래가지고 농약만 잔뜩 먹고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왜 몸엔 그 혹이 담석, 예, 담석에 돌이, 담석이, 그러니까 쓸개에 담석이 있는데 그때 먹지 말라 그랬었는데 선생님께서 지방을. 지방을. 네. 지방을 먹으면 갑자기 먹으면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담즙인데 네네. 담석이 막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조금이라도 배출될 구멍이 좀 있으면 담즙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아예 꽉 막아버리면은 기름이 들어갔는데 담즙이 나올 구멍이 없으면 통증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이 왜 그게 생기는 거예요, 돌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아예 굶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아예 생으로 굶죠. 생을 굶죠. 네. 그러니까 굶게 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쓰라고 있는 건데 아예 굶어버리면은 이 담즙이 계속 정체가 되는 거죠.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정체가 안 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체돼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굳어가지고 이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정말 심하게 막힌 분 아니면은 네. 기름 양을 조금씩 늘리면은 이 담즙이 배출되면서 담석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혹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그것도 혹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네. 그래도 꽤 많은 분 담석 용종 같은 거 안 커지게 식이 조절해서 줄이고 수술 막았거든요. 용종도요? 가능해요? 용종은 좀 틀린데 용종은 담낭벽에 생기는 염증의 큰 원인은 우리 몸의 전체에 일으킨 염증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장간 해독 안 되는 거, 스트레스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담낭벽에도 염증이 생겨서 용종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위나 장에 혹 생긴 것처럼. 근데 기름을 많이 먹어서 담낭에 혹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오히려 그런 좋은 기름, 지방을 먹는 건 치료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뭐 거의 뭐 30%가 지방인데 지방이 적구는 아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 치료할 때도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환경 독소가 이걸 영어로는 POPS, 팝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POPS. 그러니까 팝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유기 독소, 유기 뭐 화합물 이런 거죠. 팝스라고 치면은 구글에 많이 나오는데요. 네, 팝스라고 구글에 치면 뭐 우리가 음악 듣는 팝이 아니고 하여튼 팝이라고 팝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름 독소예요. 근데 이름이 엄청 많아요. 뭐 자엘렌, 스틸렌, 포탈레이트, 벤젠 뭐 무슨 되게 많은데 그거 이름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흐름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뭐 이거는 요걸로 빼고 요건 요걸로 빼고 그렇게 보면 끝이 없고요. 일단은 그 독소가 더 이상 흡수가 안 되게 장이 좋아야 되고 그 전에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화장도 좀 좋은 걸로 하고 천연 화장품 아니면 민낯으로 다니시고. 그건 너무나도 서로가 민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금 그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많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개발을 네. 그 좋은 화장품이 있어야 네. 되고 장 안에서 장 누수가 없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간에서 해독을 하려 그러면 이제 간에 해독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가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걸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원래 간을 해독할 때는 간에 1단계 해독이 있고 2단계 해독이 있는데 네. 1단계 해독이 비타민 미네랄이고 비타민 미네랄. 여기서 해독할 때 나오는 독소를 해독하는 게 항산화제고 네. 2단계 해독이 그 설퍼, 황, MSM이죠. 네. 황과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제제, 설퍼 제제,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이거를가 안 먹으면 간에서 해독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오히려 간을 해독하는 거예요. 해독하게 만들어 준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상시에 잘 안 먹다가도 제가 좀 먹었다가도 술 먹을 때는 엄청 먹어요. 그럼 술이 금방 깨요. 근데 왜 간 선전하잖아요. 막 음. 무순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 기능을 강화해. 이게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는 이건 아니고 다른 성분이죠. 단일 성분인데 그거는 뭐 담즙 배치를 촉진시키고 이런 건데 네. 그것도 간 해독에 도움이 되고요. 네. 기본적인 간을 해독하려고 그러면은 간에 1단계, 2단계 해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그다음에 SH기가 붙은 황성분. 황성분.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우리 얘기한 신데렐라 주사도 있고 네네. 뭐 백옥 주사도 있고 네. MSM도 있고 그다음에 NAC라 그래서 이건 원래는 가래 약으로 쓰이거든요. 네네. N아세틸시스틴 이거 전부 다 황을 주기 위한 거지 사실은 한 가지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이걸 막 이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막 그러시죠. 아니 신데렐라 주사가 간을 해독시키는 거예요? 네. 그분이 맞으셨던. 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간 해독하는 성분이고 항산화 성분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되면 혹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해독 능력이 좋아지니까 몸의 해독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이랑 간단한 거예요. 나쁜 걸 안 집어넣고 안에 있는 걸 빼면 돼요. 그게 해독이다. 안 집어넣고 내 몸에 있는 것들을 좀 나쁜 아이들은 뺀다.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로 빼냐? 빼는 거는 일단은 몸에서 일단은 나쁜 거 안 집어넣고 해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재료들을 넣는 거죠. 좋은 지방 먹고 농약 안 들어가 있는 야채 먹고 좋은 걸 넣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먹어서 희석시켜서 소변을 배출시키고 그다음에 장을 튼튼하게 해서 장을 독소가 안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몸에 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쁜 게 안 들어가면 간이 쉬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덜 먹으면 간이 이제 해독을 잘하게 돼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진짜요? 그래서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간이 마술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단백질이랑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이종 강사님 몸에 탄수화물이 있나요? 엄청 없어요. 그러면 없네요. 지금 없죠. 지방이 네네. 단백질이에요. 네. 그다음 지방 단백질 아니면 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간에서 이거를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만드는 마술을 부려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걔가 힘이 드는구나. 그래서 네, 힘이 들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이 먹어야지 힘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그거는 이제 그게 만성 피로의 어떤 그 초기 신호죠.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 방법은 탄수화물을 확 끊어버리고 지방을 늘리면 좋아져요. 그걸 한 3개월만 꾹 참고 하면은 당 떨어져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비만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보다도 또 여성들에게는 이 호르몬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증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거의 겹쳐서 오는 경우도 많이. 겹쳐서 오죠. 근데 에스트로겐 우세증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만성 피로 환자 중에서 스트레스가 우선인 사람도 있고 기력이 고갈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우선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체온이 너무 떨어진 게 우선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우선인 사람들은 극심한 생리통,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몸이 붓고 살도 안 빠지고
짜증 막 내고 몸 붓고 네. 뭐 이런 게 오거든요. 그 통증도 심하고 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 독소가 쌓여 있어서 그거를 빼주고 좋은 지방을 많이 넣어주면 생리통도 많이 완화가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단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우세증 있는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 거를 줄여 먹으라 그러면 오히려 힘들고 아예 단 거 안 먹고 지방으로 배를 채우셔라 그러면 하시더라고. 아, 그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그래서 저처럼 버터커피를 하루에 4잔 먹어보세요. 그러면 해독도 돼요? 해독이 되죠. 될 수 있죠. 해독이 되죠. 지방으로 들어가 좋은 지방이 들어가 기버터가 들어갔을 제 때 눈이 좀 맑아 보이지 않으세요? 맑은 거 맞으시죠? 네.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또 이 치료가 될 수 있나요? 치료 방법 중에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조금 그 체질별로 다른데 네. 카페인을 먹으면 간 1단계에서 해독을 못 시키는 분이 있어요. 카페인이? 네, 카페인이. 그럼 카페인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먹어보고 카페인이 먹으면은 너무 이렇게 안 맞는다는 분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적당히 드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정도. 그다음 술을 안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뭐 간 해독하는 것들은 이제 종합 비타민 미네랄 이게 네.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MSM 설퍼 황기가 있는 거. 황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알파리포산소부터 시작해서 신데렐라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가 뭔지 잘 헷갈리는데 네. 다 신데렐라를 아시니까 알파리포익 애시드, N아세틸시스테인, 그다음에 뭐 MSM, 그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황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걸 네. 다 먹을 수도 있고 주사로 맞을 수도 있고 그쵸, 바를 그쵸.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 간 해독하는 포뮬러에는 이런 성분들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치료할 때는 병원에서는 뭐 주로 선생님들이 또 쓰시는 제품들이 있겠죠. 네네. 네, 그런 걸로 이제 해드리고 모르시면 그냥 MSM 많이 드시면 돼요. MSM이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랑 MSM 많이 먹고 요오드 많이 드시고. MSM이라고 사면 돼요? 가서? MSM 있어요. 약국에서? 인터넷에 치면 나오죠. MSM. MSM 드시고 그다음에 뭐 종합 비타민 미네랄 드시고 그다음에 오메가3는 꼭 드시고 네. 그다음에 혹이 많으면 이제 요오드 먹으면 요오드? 네. 요오드 먹고 그다음에 그 좋은 지방 많이 먹고 좋은 지방. 기버터 이런 것도 좋고. 타우린은 어때요? 타우린은 이제 바카스에 있는 건가요? 바카스에 있는 건데. 네, 타우린 성분 왜 저희가 어. 거기에도 많이 음식으로도 좀 뭐 있잖아요. 네. 낙지라든가 오징어 이런 거 아닌가요? 타우린 네, 성분은 그 타우린도 해독에 쓰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 황하면 거예요. 아까 그 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군을 보시면 되는데 네. 모르면 이제 이거 하나씩 먹게 되면 네. 나중에 먹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체를 못 하시죠. 그래서 뭐 타우린은 또 우리나라에서 단열 제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해독하는 데는 타우린 단열 제제를 꼭 막 외국에서 써서 효과를 꼭 뭐 해야지 되진 않더라고요. 네.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그 저희가? 외에도 뭐 메티오닌, 뭐 항산화제, 뭐 세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한 것들이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 그 추가적으로 간 해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다 뭐 비타민 종류, 아미노산 종류들인데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물을 많이 안 드신 분이 너무 많고 땀을 좀 흘려야죠. 운동으로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도 좋고 그러니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네. 뭐 1시간 동안 1시간 힘들고 이제 5분이라도 정말 1분이라도 정말 나의 전력을 다해서 뛰는 거. 저기 그 사우나 가서 땀 흘리는 거는요. 사우나에서 하는 거 도움 되죠. 도움 되는 거예요? 사우나 테라피가 있어요. 사우나 해독. 우리가 해독은 크게 네. 식이 해독과 사우나 해독 두 가지로 나눠요. 아, 진짜요? 그러면 아주버님들 사우나로 출근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으신 거죠. 오. 그래서
우리 기능학 교과서 보면 네. 해독은 크게 두 가지다. 네. 하나는 식이 해독이고 식이 해독은 지금까지 얘기한 제가 간 해독, 장 해독, 뭐 이런 인슐린 저항성, 네네. 뭐 지방 많이 먹어라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사우나 해독. 정식 명칭이 사우나 해독이에요. 사우나 디톡스예요. 진짜요? 예. 오. 그래서 사우나 해독을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니까 네네. 거기 보면 뭐 아로마 도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냥 그게 효과가 커요. 피부에다가 요오드나 설퍼나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바를 수 있거든요. 네네. 바르고 이걸 히팅을 시키면 흡수력이 수십 배가 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사우나보다 효과가 훨씬 좋죠. 네. 이게 좋은 허브들이 침투를 되니까 영양소들이 그러면은 그냥 식이해독만 하는 분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효과 빠져요. 효과가 좋은데 어떤 게 좋냐면 일단 예전에는 추웠는데 안 춥다는 분이 많고 이게 어느 정도 돼서 해독이 되면 계속 그게 가요. 근데 아주머님들은 사우나 가서 그런 오일 안 바르시고 소금 바르시는데. 소금도 좋아요. 그래요? 네, 소금도 좋아요. 그 소금도 좋은 소금 바르면 되죠. 앱선 솔트 이런 거 바르면 좋죠. 소금을 요즘 많이 사시는. 사리염. 천일염 같은 걸 몸에 바르고 그럼 사우나에 괜찮아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천일염도 해독할 수 있어요. 해독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안 좋은 할로겐족 독소를 뺄 때 네. 그 할로겐족에 뭐 요오드도 있고 그다음에 염소도 있고 뭐 브롬도 있고 하지만 좋은 염소가 천일염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빼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사우나 테라피가 있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우나 테라피가 있죠. 그러니까 해독, 사우나 디톡스가 정식 치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잘 모르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뭐 유방염 혹이나 근종줄이 많이 줄거나 이런 분들을 제가 거의 다 이거 사우나 디톡스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네,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걸 하셨던 하는 거 분과 효과가 훨씬 좋아요. 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순환 잘 되지, 서큘레이션이 네네네. 순환되지. 그다음에 말초에서 들어가는 양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신에 바르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실제로 물어보면 1년에 땀을 몇 번 흘리세요 물어보면 1년에 한 번도 채 안 흘린다는 분도 꽤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서 운동을 못 하겠다는 분도 많거든요. 기력이 안 되니까. 기력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사실 사우나 디톡스 못 해요. 이게 볼 때는 무슨 저 마사지 받고 이런 거 네네.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해서 하고 나면 뭐 어지러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부러 해독할 수 있는 이런 소금도 먹게 하고 네. 그다음에 기력을 막 올려야 돼요. 그 에너지 레벨 올린 다음에 해독이 해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 레벨을 못 올리면 해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돼야지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우나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우나 해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부로도 IV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감각 분리 체험하는 플로팅에 네, 플로팅에. 네. 플로팅에 안에 있는 그 앱선 솔트 자체가 네. 물에 들어가면 설퍼랑 마그네슘으로 바뀌는데 두 물에서? 가지 다 해독이 아주 필수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피부에 흡수되는 거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고 실제로 술 먹고 다음 날 들어갔다 나오면은 너무 좋으셨어요? 그게 아니 너무 좋으셨어요? 어떤 해장국보다 숙취 해소가 빠르다는 거를 체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술 먹고 다음날 이건 남성들의 어떤 해독에 너무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한테는 도움되죠.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설퍼 자체가 원래 피부 질환을 좋게 하고 피부를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피부를 탄력을 주는 그 콜라겐을 만드는 게 설퍼랑 비타민 C예요. 이게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가 아니고요. 콜라겐에 설퍼에 있다고요? 설퍼랑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거나 네. 설퍼에 들어갔다 오면은 피부가 너무 매끄러워요. 돼지 껍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돼지 껍데기는 뭐 돼지 콜라겐인데 네. 돼지 콜라겐을 먹을 수 있지만 내 몸에서 사람의 콜라겐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설퍼랑 비타민 C를 고용량을 먹으면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재생이 되고 이런 탄력 조직들, 연부 조직들을 만드는 데 쓰여요. 그래서 그 아토피가 조금 있는 분인데 상처가 있어서 플로팅을 좀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네. 따가우실 것 같다 그랬는데
하시고 나서 피부가 너무 부드럽다고. 피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지고 있지. 자기 피부 자기가 막 쓰다듬어. 감동해요.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지? 막 혼자서 막 혼자를 막 만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설퍼의 효과죠. 설퍼. 그러니까 설퍼의 해독 외에 그런 그 근골격계 그 탄력 섬유들을 생성시키는 효과죠. 근데 설퍼가 음식으로는 섭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음식으로 이제 양파, 양파. 부추, 마늘 이런데. 양파, 부추, 근데 마늘. 용량이 많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동굴에 들어간 곰이 될 정도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좋지.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얼굴 피부가 좋아져야 되는 분들은 플로팅 할 때 엎드려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입에다가 이렇게 스노클링을 하나 물고 보통 누워서 하니까 네. 몸 피부는 다 좋아지는데 얼굴이 요만큼만 네네. 물에 안 빠지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한번 하는 걸 제가 도전해 볼까 하고서 나중에 말씀하시고 실제로 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물안경을 좀 끼고 스노클링 하고. 근데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남자는 뭐 괜찮은 거예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이제 남자도 있죠. 남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러면 남성들은 여자들의 호르몬을 교란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그렇진 않나요? 남성 몸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있고 여성 몸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에서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활력과 성욕을 좌우하고 남성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는데 남성에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전립선 문제가 생기죠. 전립선. 그러니까 전립선이 큰 분들은 여성의 혹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해요. 원래는 이제 이게 뭐 5, 60대, 60대 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 근데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30대에서도 재보면은 전립선 사이즈가 뭐 정상이 한 20g인데 막 30g, 40g 나오고 그래요. 30대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 따지면 근종이 있다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분도 간 해독이 떨어지고 뭔가 몸에 환경 독소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증상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나오진 않는데 본인이 자꾸 불편해지고 그게 네네. 어떤 역치를 넘어가면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나 갑상선 혹이나 뭐 자가면역 질환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그 전에는 잠재돼서 그냥 피로하기만 해요. 그냥 살이 안 빠지고 짜증 성격이 좀 내가 좀 까칠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남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네. 남자들도 예외는 아니고 남자들 몸에 그런 게 있으면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 정자 생성 능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 플라스틱 성분의 독소들이 다 나와 있어.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그래서 네.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을 어떤 공장이라고 봤을 때 네. 호르몬의 역할은 공장에 들어가는 수도, 전기, 네. 인터넷 라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환풍 이런 거. 환풍이나 전기, 수도, 인터넷 라인이 안 되면 공장이 안 돌아가죠. 돌아갈 수 없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호르몬이 비교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은 우리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네네. 공장. 그러니까 이 호르몬도 잘 돼야 되고 네. 미토콘드리아도 건강해야지 이 해독이 잘 되고 항노화가 저절로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기 때문에 환경 독소 때문에 전립선 질환이 60대에서 30대까지 좀 내려간 거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립선이 안으로 커지기 때문에 안을 줄기부터 막아버려요. 그래서 소변이 안 나와서 아예 거기다 무슨 뭐를 껴놓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30 30대에도 전립선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 괴로운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에스트로겐에서 중요한 건 해독이네요. 해독이죠. 네, 해독. 에스트로겐의 제일 중요한 건 해독이에요. 네. 해독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자체가 서로를 이제 영향을 주니까 네.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프로게스테론을 감소시켜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으면 또 체온이 떨어지고 네. 이게 막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3다리죠, 우리 몸에.
호르몬의 삼다리. 호르몬의 3다리. 하나가 그러니까 호르몬의 3다리가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을 기우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기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한쪽 다리가 쟤처럼 타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탈진돼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한 그림들이 있어요. 호르몬에 대한 책들에서. 근데 이제 여성들은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와 해독 두 가지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해결책이다. 해독과 스트레스 관리. 두 가지가 가장 큰 해결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프로게스테론이 감소되는 걸 막아주고 해독은 에스트로겐 독소가 올라가는 거를 빼준다. 빼주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균형을 맞춘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료를 잘해서 대사가 잘 교정이 되면 각 장기에 있는 증상들이 한꺼번에 아까 얘기했던 증상들 있잖아요. 저번에 뭐 알레르기, 자가면역, 혹들, 뭐 피로감, 짜증, 부종, 담낭, 뭐 이런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증 이런 게 같이 줄여요. 같이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 받는 많은 여성들이 혹순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관리는 일단은 스트레스 관리가 참 진료실에서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가이드해 주냐가 사실 또 큰 숙제 중에 하나죠. 해독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남편을 바꿔야 되니까. 그거 빨리 연구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지. 해독은 저희가 어떻게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원장님의 도움으로 해보는데 이 스트레스 관리는 쉽지 않네요. 이주영 강사님은 어떤 스트레스가 그래서 다중이로 바뀌나 봐요. 다중이로? 다중이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여성들의 이 슬픈 운명을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더 해와야겠네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수술 없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스트레스 줄일 때는 이게 아로마 오일도 좋아요.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코에다 넣고 그거 별로 안 보고 그걸 보는 제가 스트레스. 이게 지금 막 거의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알프스산 정상에 와서 막 신선한 그 바람이 막 저한테 불어오는 것 같은 한번 이거를 체험해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요. 한번 체험해 보시고 혼자서 꼭 혼자서 해볼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그럼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거 그래서 맞죠? 아로마가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왜냐면 아로마는 스트레스 줄여주지 해독도 해주지. 그러니까 아로마가 단지 우리가 기호로 뭐 아로마를 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필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쩌면 이게 말씀하신 거죠. 여성 화장품의 파우치에 이제 여자들이 제일 너 파우치엔 뭐가 들어가 있어? 뭐 이렇거든요. 이게 소위 여성들이 말하는 셀럽들. 쟤는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쓰는 거야? 셀럽? 네. 쟤는 도대체 무슨 향수를 쓰는 걸까? 쟤는 왜 이렇게 피부 그게 아니라 그 여성들의 파우치에 너는 도대체 무슨 아로마를 쓰길래? 그렇죠. 너의 피부는 너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너의 혹은 작아진 거니.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런 치료를 잘하면 이너 뷰티가 되거든요. 몸 안의 세포 건강해져서 겉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빠른 걸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또 티켓팅 하시고 한번 누워서 한번 리모델링 하시고 뭐 그거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이너 뷰티까지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얼굴에 발라도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꼭 스노클링 하고 물안경 끼고 한번 썰프에 한번 엎드려서 얼굴이 팽팽해지는지 볼게요.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파우치에 자신의 그 아로마들이 하나씩 넣어져서 스트레스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네요. 감정 아로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좋게 하는 아로마들 그런 거를 또 아로마를 또 한번 달아야겠네요. 감정 아로마에 대해서. 연구하실 거 점점 늘어나네요. 연구가 너무 많아져서 이거 큰일 났는데요. 연구를 위해서 오늘은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혹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저도 기대하면서 많은 혹순이들이 좀 이 방송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으로 여기 있는 질환들을 묻기만 하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